이 내란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독재자들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서부터 윤석열까지 이 독재자들. 국민에 대한 일말의 생각도 없는 사람들. 자기 자신만 알고 국민의 삶에 대해서는 1도 관심 없는 자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제 다시는 이런 자가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계사적으로도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나는 그렇게 봐요. 다양한 장르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해야 됩니다. 윤석열이라는 이 쥐새끼 같은 놈. 이 놈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왜 이것이 중간에 걸러지지 않았는지. 나는 중간에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과관계를 항상 추적하니까. 그것을 다양한 장르에서 이것을 조명해서 우리 후세대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계인들에게도 굉장히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세계인들이 어떻게 봤는지를 봅시다. 윤석열 내란 사태에 주목한 전 세계 외신을 정리했어요. 오마이뉴스가 아주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는데 잘 정리했는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더러 즉시 사임하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영국에서 발행하는 굉장히 퀄리티 높은 보수적인 경제 주간지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윤석열은 사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되어야 한다. 파이낸셜 타임스, 이것도 영국에서 나오는 경제 일간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퀄리티 높은 신문이죠. 런던에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기자들에 대한 그 아주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신문이고요. 파이낸셜 타임스를 안 읽으면 경제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한 결정은 한국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헌법적 위기에 빠뜨렸다. 윤석열은 한국의 국제적 지위, 힘들게 일어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말했습니다. 르몽드, 프랑스의 대표적인 언론이죠. 한국은 이미 끝났다고 믿어온 독재의 악몽으로 되돌아갔다. 뉴욕 타임스, 법무부가 윤석열 출국을 금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됐다. 뉴스위크, 비상계엄 선포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기 파괴적 행위다. 워싱턴 포스트, 세계적으로 보수 정당이 국가보다 정당을 우선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제 한국도 그 목록에 추가될 것이다. AP통신, AP는 통신사죠. AP통신이 아주 길게 썼습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광범위한 권한을 주장했지만 국회와 시민들이 이를 막았다.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즉시 국회로 몰려들어 계엄령 해제와 윤석열 퇴진을 촉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이 밖에 더 많이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 온 인류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귀결될지를, 민주주의 역사 발전에 어떤 궤적을 남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권 재민 사상을 실현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인사조직론 차원에서 인사평가와 조직설계의 시사점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온 국민이 인사평가를 엉터리로 한 것에 대해서 어쩌다가 이런 놈을 대통령까지 밀어 올리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인사평가장, 인사조직론 차원에서 계속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내란을 일으킨 어둠의 세력이 국힘당 이 쥐새끼들이 2월에 하야하고 4월에 대선하자, 3월에 하야하고 5월에 대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쥐새끼들의 특징은 언제나 어디서나 꼼수를 쓴다는 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면 이렇게 하고. 딱 쥐새끼들이야. 그게 국고를 갉아먹는 놈들이지 이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놈들 반드시 탄핵해야 됩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고위 공직자들은 예외 없이 무겁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의 일상화가 일어나야 돼요. 잘못했다, 거짓말했다, 공직자가 거짓말했다, 탄핵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 거짓말하는 새끼들 이거. 내란을 일으킨 어둠의 세력, 내가 집단적 광기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요 문상호, 지난번까지는 다 있던 그놈들인데, 요 문상호라는 놈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지난번에 없던 이 문상호라는 놈, 이진우, 곽종근은 이제 자기 고백을 해서 제대로 그 공익제보자의 이 보호를 지금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인영, 이놈들이 이게 충암고등학교 아니야. 김용현, 그다음에 윤석열, 김명현, 여인영, 이 3인방, 충암 3인방, 요 놈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호가 있고, 여기 박성재, 이놈들도 다 지금 탄핵 대열에 올랐었고, 한덕수도 지금 탄핵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수사를 받고, 이놈도 처벌받아야 돼요. 이거 다 주새끼들이거든. 이제 한동훈, 이 세 사람, 한동훈은 너무 말을 많이 바꿔가지고, 이거 주새끼들의 특징이지. 눈알만 굴리고 있다가 자기 유리한 대로 떠드는 거야. 한동훈 비상계엄 선포는 위법 위헌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이렇게 해놓고 한동훈은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 부역해서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다가 말을 바꿉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윤 대통령 조속한 직무 정지 필요, 극단적 행동 재현 우려, 이렇게 했다가 7일에 와서는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 조기 퇴진 불가피. 오후에는 당 총리와 당이 긴밀히 소통해서 같이 나눠 먹다, 권력을. 왜냐하면 윤석열을 2선으로 후퇴하게 하고 우리 당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 이러니까 나한테 오는 거야 이제? 이 한덕수와 한동훈, 이놈은 진짜 내가 얘네들의 그 속성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지금 하는 이 거대한 사건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면 딱 쥐새끼야. 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게 퇴진, 민주당과도 협의. 와, 이게 쥐새끼야 이게. 다른 거 없어. 나는 시골에서 살 때 항상 집에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 쥐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시골에서는. 그럼 밤에 이렇게 저녁에 일단 사람이 있을 때는 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불 끄고, 이게 호롱불 끄고 자면은, 잠 안 자고 이렇게 했으면 이 지붕 천장 위로 치샥 하고 다녀. 그리고 어디 와서 이게 썰어먹는 그 소리가 다 들려. 딱 쥐새끼야. 이게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미친 쥐새끼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의사결정하는 걸 보면 이게 쥐새끼인지 소새끼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다 비전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죠? 눈앞에 보는 걸 전부 자기 이익으로
밴댕이 콧구멍 같은 시야로 세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는 애들이야, 얘네들. 서울대 나오고 미국 가서 유학해가지고 뭐 하버드 박사 내면 뭐래. 한독수 하는 꼬라지를 봐. 딱 쥐새끼라고 밖에는 더 말할 수가 없어. 이 세 가지, 이걸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역사의식과 시대정신 속에서 이걸 해야 된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돼요. 배워야 돼.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책을 안 읽어, 얘네들이. 그러니 어떻게 돼? 이 꼴이 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의사결정하고, 비전 전략 조직은 아예 없고, 신뢰를 확보한다는 생각도 없고,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조직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